안녕하세요. 화상관계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책 효력 확인, 채권 누락 관련 본 사건은 이제 원고 그러니까 채무자가 그 대부 회사를 상대로 청구 이의를 하는 형태로 이제 다투는 거죠. 2021년 3월 25일 그러니까 작년 3월 달에 선고된 사건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 이의가 받아들이지 않아진 거죠.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 9월 25일 선고, 2009 가소 양수금 사건이 판결되기 위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인정사실. 피고는 대부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8차 72928로 지급명령했고요. 손들지 않아요. 소송 절차로 진행되었고, 이 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다음 피고는 이제 원고에게, 그러니까 이 사건이 원고니까 채무자가 대부회사에게 66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는 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공시송달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는 여기서 이제 채무자죠. 채무자는 2011년 4월 1일 이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 겁니다. 2011 하면 이 법원은 면책 결정을 하였어요. 2012년도에.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절차에서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 이 판결, 지급명령 그 결정 판결을 채권장 목록에서 기재하지 아니했죠. 그래서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법무사는 실수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장 목록에서 누락시켰다. 벌써 이 사건은 여기서 패했죠. 법무사에게 위임했다는 거는 자기가 알고 있었던 얘기죠. 법무사가 실수로 이 사건 면책을 알면서 실수는 과실은 봐주지 않죠. 과실이든 무과실이든 알고만 있었으면 법무사한테 파산 면책 신청을 맡길 때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법무사가 실수로 안 넣었던 얘기죠. 그럼 알고 있었던 얘기죠. 이런 문구가 나오면 벌써 쉽니다. 이 사건 원금이 636만 원에 불과한 점이나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관련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장문에 기재하더라도 파산 및 면책 신청의 허가 여부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가 악의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장 목록에서 누락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에도 면책 결정 효력이 미친다. 판단. 관련 법리. 채무자 해석 및 파산행위 법률 566조 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장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장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더라도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장 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면책 채권에는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절차 보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을 남발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않은 채권자 목록에 작성하는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566 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가늠하여 이런 여러 가지 관계, 경위,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면책 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만을 들어 선의로 쉽게 인정하지 말라.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고는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았죠. 이 사건 파산 면책 신청하기 직전인 2011년 3월 23일에도 피고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았어요. 피고로부터. 원고는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법무사에게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에 관한 자료를 건네주었지만 법무사가 실수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정보에서 누락시켰다는 취지인 점이죠. 알고 있었던 얘기죠.
원고는 이 사건 면책 결정을 받고 그 결정을 확인하였을 것임에도 이 사건 채권이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것에 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면책 결정을 받고 만약에 그때 누락된 거 알아서 그럼 잽싸게 파산 폐지 및 면책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해서 파산 폐지를 막고 거기서 수정해야 됩니다. 파산 면책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검토해 보니까 파산 폐지 및 면책 결정에 대해서 14일 이내에 항고를 해서 항고 절차에서 파산 절차를 다시 살려서 폐지 절차에 대해서 항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기회가 있죠. 원고는 이 사건 면책 결정 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과실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법무사가 과실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죠. 알면서 안 한 거기 때문에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원고의 청구의 이수는 인정이 안 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고, 그죠? 판사, 박희근 판사 기각시켰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항상 법무사의 실수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반드시 집니다. 그거는 이 면책 효력 확인이소, 면책 채권자 누락에 관한 것은 5가지가 있다 그랬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상대방이 내가 이제 면책을 받았는데 누락된 게 있어요. 채권이. 상대방이 그냥 주장만 해요. 채권에 대해서 판결도 아직 안 했어. 그때는 내가 먼저 선제적으로 면책 효력 확인인소를 제기해서 나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면책을 받았다 라는 걸 입증을 하면 이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방이 지급명령이나 본안소를 제기했을 때는 항변으로서 주장해야 됩니다. 면책 효력의 항변. 이미 지금 면책 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그 채권에는 면책 효력이 미친다. 나는 당시에 알지 못했다. 그래서 면책 효력 확인인소, 면책 항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건처럼 강제 집행을 해왔을 때는 청구의 이소를 제기해서 집행력을 소멸시키는 그런 청구의 이소를 제기해야 되고요.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제 1심에서 공시송달로 저거 했으면은 추환항소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추환항소. 아직 그 집행도 안 나고 1심 공시송달 판결만 있을 때는 추환항소를 통해서 한번 다퉈야 됩니다. 저도 지금 추환항소 하고 있는 게 있고요. 다섯 번째는 논란이 있는데 이거는 소설 청춘파산에서도 맨 마지막에 나오죠. 강제집행 2로서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서 그 효과를 본 사안인데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무튼 5가지의 방법으로 면책을 다툴 수가 있다. 면책 효력을 면책되었다는 점을 다툴 수 있다. 그 점을 늘 이 5가지 중에 하나로 주장해야 됩니다. 항변, 면책 효력의 항변, 그다음에 면책 효력 확인 이소, 청구 이소, 추환항소, 5번째는 강제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 감사합니다.